자, 그 다음 65페이지로 가시고, 자, 연구로 3번에 태아의 그러면 권리 능력은, 자, 태아한테는 요렇게 권리 능력을 준다라는 것인데, 됐죠? 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아기가 출생했음을 전제로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민법에서 저와 같은 권리에 대해서 태아한테 권리를 주면서 뭐라고 써있냐? 자,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써놔요. 통상. 아셨죠? 뭐 상속이라고 한다면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두라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글자다 보니까 글자 해석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태아도 이미 출생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자, 첫 번째, 지금은 현재 태아인데 아기가 나중에 출생을 하면,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지금 태아한테 권리를 주겠다라는 말인지, 태아 상태일 때, 아니면 태아 상태에서는 아직은 없는데 나중에 출생을 하면 그때 생긴다라는 의미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태아 상태에서 이미 권리가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출생을 하지 않고 사산이 되었다면 그때는 없었던 일로 되돌리겠다라는 거나 다름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 위와 같이 해석을 하는 견해와 제가 웬만해서는 학설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학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는 학설, 크게 두 개의 학설이 대립돼요.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법 총칙 뒷부분에서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개더라.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약혼 식날, 약혼 예물 반지를 주더라 라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법적으로? 진짜 혼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임시계약입니다. 예약계약이에요. 아셨죠? 민법상으로는 예약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아셨죠? 다른 말로 본계약 체결을 위해 체결하는 예약계약. 이것이 약혼이에요. 그러면 약혼식날, 약혼 예물을 준다라는 소리가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즉 결혼할 거니까 주는 거죠. 그렇죠? 약혼만 하기 위해서 준다? 좀 그래요. 그죠? 그러면 자, 약혼 예물과 관련돼서는 그날 줍니까? 그래서 아니면 나중에 이거 받지? 이거 좋지?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이때 줄게, 그때 줄게? 이러고 끝나나요? 그러면 파혼 당하죠? 그냥 혼나죠? 가지고 왔으면 줘야죠. 일단 준다. 대신에 받은 사람은 나중에 파혼을 하게 되면 되돌려줘야 된다.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약혼 예물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다면 자, 약혼 예물을 준다. 이것은 증여계약인데 증여계약의 조건이 걸려져 있는 거죠. 지금은 주나 나중에 문제, 즉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면 없었던 것으로 되고 다시 되돌려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조건을 우리는 해제 조건이라고 이름 붙여요. 조건의 종류 중에 조건 성취되면 없었던 것으로 해제, 즉 풀려버린다. 아셨죠? 자, 그리고 조건의 종류 중엔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비 오면 내가 너한테 우산 줄게. 그랬더니 아유 고맙다 야 라고 오늘 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 시점, 즉 우산 증여 계약은 오늘 체결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너 우산 준다고 했지 줘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내일 비 오면 준다고 했잖아. 아셨죠? 지금은 안 주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안 주나 나중에 조건의 벽이 통과되고 나면 그땐 주기로 함. 이런 형태는 우리는 정지 조건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건의 형태는 이와 같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두 개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됐죠? 그렇다면 태아 보호와 관련된 이 규정의 의미도 정지 조건처럼 해석하는 견해와 해제 조건처럼 해석하는 견해 두 개의 학설 대립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개의 학설 대립이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퀴즈를 맞추시기만 하면 돼요. 이 둘 중에 어느 학설이 태아 보호에 더 유리할까요? 태아의 유리. 됐죠? 그리고 이렇게 태아의 이게 훨씬 좋아. 그러니까 정의로워 보이죠? 그렇죠? 다설입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 입장에 있어요. 세상에 정의를 외치는 자 중에 정의로운 자 없더라. 이게 되게 정의롭다 한 것처럼 외부적으로 치장 많이 하고 좋은 말 잘하고 빛나는 말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은 잘하시더라. 그런데 실질을 따져보자. 됐죠? 만약에 학자들이 바라보는 바와 같이 이게 태아에 더 유리하다면, 됐죠? 태아인 당시에 아기 권리 있지요? 그렇죠? 태아인 당시에 아기 권리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방금 이 사건에서 자, B가 돌아가신 사건이 발생했다.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난리 났겠죠. A 생각해 보세요. 남편 갑자기 가셨죠? 뱃속에 아기 있죠? 그러면 배우자 A라는 분은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무 정신이 없어요.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한참이 지난 뒤에야 갑자기 몰려오는 두 번째 2차 파동이 있죠. 애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몰려오는 건. 그 다음에 조금 더 괴로워하다가 또 들어오는 3차 파동이 있겠죠. 나 뭐 먹고 살지 우리? 라는 이 생각. 아셨죠? A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 상태예요. 됐죠? 그런데 가해자 D는 합의하자고 올 거예요. 그죠? 자기가 형사 책임을 면하려면 합의 빨리 해야지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 정신 경황이 없으신 A가 D와 합의각서에 사인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때 경황이 없으신 A가 C의 법정 대리인 모로서 이 합의에 사인을 하는 순간에 그 당시 그 무렵 태아는 권리가 있었으므로, 됐죠? 이 합의서의 효력은 나중에 아기 태어난 다음에까지 아기의 합의 계약으로까지도 취급을 하게 돼요. 나중에 살고 봤더니, 나중에 정신 차려 봤더니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액수였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도 추가 청구를 하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아셨죠?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일단 주지 말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아기가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되면 그때쯤이면 A라는 분도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오시겠죠. 그때 같이 처리를 하는 게 차라리 그 집안이 더 낫지 않겠냐. 사람 많이 만나본 그래도 법원의 입장이에요. 아셨죠?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정지조건설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말 그대로 일단 지금 주잖아. 여기에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시험 문제는 그중에 태아 보호에 유리한 것이라고 한다면 해제 조건적 입장, 자,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해제 조건설이건 정지 조건설이건 그 모든 것의 전제는 아기가 나중에 출생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아무리 설령 정지 조건설을 채택했을 때 아기가 출생하지 못하면 못 주는 거고요. 자, 해제 조건설을 채택했을 때 일단 준다라고 해도 사산되면 말짱 도루묵이고요. 아셨죠? 자,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 65페이지에 자, 양보로 3번 박스 내 정지 조건설 8개의 동그라미 치우세요.
그리고 해제조건설 그 밑에 있는 칸 다수설이라고 되어 있고 다수설 부분에 두 번째 줄 후단에 주십시오. 태아 보호에 일단 유리하다라고 자기 교과서에 자신들이 써놓더라.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좋지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상의 논의는 아기가 출생 동그라미 치시고요 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기가 사산되었을 때 이 학설 대립은 아예 논의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판례 보시면 특정 권리에 있어서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해도 현행법상 태아를 위한 법정 대리인제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 능력을 취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판례가 왜 이와 같이 해석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 바로 그때 맺었었던 합의각서의 효력은 태아한테 안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따라서 살아서 출생한 때 한해서 출생 시기가 문제 사건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때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건을 봤더니 자, 이제부터 시험 지문이에요. 줄 쳐주십시오. 모체와 같이 사망해서 출생 기회를 갖지 못한 이상 안타깝긴 해도 배상 청구는 논할 이유가 없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안 해결이 칠판상에 방금 봤었던 요 사안들이에요. 아셨죠? 사례형 형태로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66페이지까지 쭉 펼쳐져 있는 논의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지금은 복잡하니까.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태아 이야기였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권리능력 종기 들어갑니다.